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단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세간의 큰 이슈가 됐었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공덕 SK 리더십 뷰가 무려 46,031건이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아보겠다고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서 서버가 다운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래요. 2017년 8월 달에 분양했던 물량이고 매물의 분양가는 뭐 이런저런 옵션을 다 합쳐서 8억 8,240만 원으로 9억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입주는 2020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한 가구가 계약이 취소분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왜 계약 취소분이 이제와 나왔을까요? 2017년 8월에 분양한 거고 지금 2019년이잖아요. 1년 반이 넘었는데 왜 이제 계약 취소분이 나왔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와요. 기사들이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재건축 조합원이 이미 다른 곳에 재건축 분양을 받아서 여기가 취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도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청약제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막 부적격 당첨 이러면 아니 나쁜 새끼 이 청약제도를 이게 잘못 활용하니 나쁜 새끼네, 이런 식의 덧글을 달리는 거 보면서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부적격인지 아닌지 모를걸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법령이 복잡해요. 저도 한참을 보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안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2016년 11월 달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1순위는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세대원에 있으면 1순위가 안 돼요. 그 규정이 2016년 11월에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잘 사람들이 몰라, 그렇게 법이 바뀐지도 몰랐고, 그렇죠.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과거에 일반 분양 아파트도 아니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규제 지역도 그렇죠. 아닌 상황에서 공급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그냥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쓴 거예요. 당첨이 됐어. 그거를 아무도, 조합도, 아파트 투유, 금융결제원도 아무데도 그거를 확인을 안 해준 거예요. 부적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까지 체결하고 해서 다 갔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 조합원 분양 받은 물량이 있었던 사람이 청약회가 당첨된 이력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부적격이다 걸러내서 해지 처리하라고 통보를 시켰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있어요. 고기 물량들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적격 처리가 돼서 물건이 다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이거 나 분양 잘 받아가지고 대박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적격이었던 거니까 이 사실 별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계약금 부적격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 뭘 취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몰라서 한 건 맞지만 그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 날라간 거와는 별개 그런 이슈도 사실 정비 사업에 지금 있긴 있는데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그 물량이 나온 거고 2007년도의 분양가, 2017년의 분양가였는데 이제 공덕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양가인 거고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그렇죠. 47,000. 이거 하던 날 저희 네. 부동산 사이트 카페 트래픽도 네. 엄청 올라왔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검색어 순위에도 1등이 공덕 SK 뭐 진짜? 공덕.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부 그랬구나. 유입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로또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네. 아니 그래서 뭐 분양을 받으면 5억에서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소장님. 네. 그래서 소장님은 접수하셨어요, 안 안 하셨어요? 했죠. 왜 안 하셨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네. 이번 상승장에서 네. 제일 필요한 건 현금 유동성이다. 앞으로는 금융이 계속 막히고 가면 저는 사실 대출이 기존에 신규 발생한 대출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제 능력 범위에 비해서 많이 받아놓은 대출이 다 10년 전 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대출들이 있는데
계속 매달 지금도 계속 상환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잠길까 겁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환술 대출을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연장이 안 돼서 음. 돈을 토해내라고 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규제 부동산 상승장의 끝물에서는 규제에 따라서 이 금융을 활용하기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는 현금 확보에 몰두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 예, 그래서 예. 현금 그리고 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더 사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냥 갖고 있는 것을 음. 정리하지 않고 음. 잘 보유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음. 재테크다라고 생각하고 음. 기존에 있는 걸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해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 당연히 그렇죠. 안 사요. 음. 네, 저는 더 살 생각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실 제가 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46,931명이 열심히 노력할 때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다시 얘기하면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한번 청약해보라고. 저는 접수 한번 해보라고. 저는 이 확률이 낮아서 로또도 안 사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복권 이런 것도 안 하고 도박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아, 알겠습니다.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되면 뭐냐면 알겠습니다. 평생의 돈을 다 쓰는 거야. 내가 볼 때. 아, 그래요? 돼도 안 좋아. 자, 그래서 46,931명 중에 한 명 48세 땡땡 씨가 당첨이 됐다고 이분 합니다. 생일이 나랑 같아요. 아, 그래요? 그 7이 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평생의 운을 다 썼다는 얘기가 이분한테는 해당되지 않기를 네. 네, 바라면서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들이 시장에 가끔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들이 본인에게 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더라도 만약에 이런 게 나한테 100%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그분은 접수를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반팔 반바지. 자, 아무튼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